오늘 정말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또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예정된 전쟁에서 저자가 이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랄까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얼마나 학술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기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위협할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정말 어떤 향후의 예측과 기존 과거에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을 갖다 설명하는 어떤 중요한 사회과학적 법칙처럼 그렇게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랄까, 어떤 우리가 좀 이 현실을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냥 지침이나 룰 오브 썸 같이 아무튼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막 부상하고 있을 때 전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니까는 유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보강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본의 예정된 전쟁, 이거는 학문적 뒷받침이 있는 사회적 법칙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행위가 인과윤적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앨리스는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을 써요. 역사는 반복하고,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 전쟁을 할 때 이것은 훗날 사람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서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썼기 때문에 최근 500년을 보니까 거기 유사한 케이스가 16개였는데 80%만 이제 전쟁이 났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17번째 케이스가 아주 투키디데스가 설명한 상황과 너무 유사한 겁니다. 리더의 캐릭터.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전쟁 영화를 만든다면 시진핑하고 트럼프를 주연으로 해서 영화 하나 만들면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설명이 앨리슨이 응용 역사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Applied History. 그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과거 역사는 반복되는데 우리가 인과율적으로, 자연현상은 인과율이 적용되잖아요.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고, 근데 인간 행위는 원인이 같아도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번이 전쟁이 안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한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회법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려 상하면은 불행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고, 저는 이렇게 꼭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현재 전술 군인들이 전쟁을 결심할 때, 물론 국가가 결심하면 하지만은 하기 전에 늘 건의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국가 가라면 가는 건데, 이 전략적 사고 방식에서는요, 아무리 명분이 하더라도 둘 다 공멸한다든가, 원자 폭탄을 서로 써가지고 한반도가 없어진다든가, 민족의 지금 우리가 8천 몇 년인데 한 4분의 1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앨리슨도 12개 열쇠 중에 그런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학문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만일 그렇게 주장했더라면 저는 반박을 했을 겁니다. 인간 행동은 다르다. 저는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은 국지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제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전쟁이라면 알렉산더의 침략 전쟁, 로마의 침략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아랍의 서유럽 진출하면서 십자군이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건 세계적인 전쟁이 되지 국지적인 전쟁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전쟁을 못한 것은 세계 대전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회피한 사례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사실 그게 중요한데 큰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근데 전쟁을 회피한 게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미국, 소련, 현재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과 뭐 서유럽 또는 영국과의 대결 구도인데 그 당시 미국은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영국과 미국의 전쟁은 자동으로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안 하는 게 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이 꼭 중국을 견제하는 게 경제적으로 인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파키스탄을 이용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견제 세력이니까 그렇게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 합의한 내용을 볼 때 중국이나 미국 정부나 남한 정부나 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자체가 무너지면 북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울 거니까 그거를 4개 중국, 미국, 남한 정부는 똑같이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았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역사에서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그 살라미스 해전하고 칼레 해전하고 우리 한산 대첩하고 그 넬슨의 그 뭐 트라팔가 해전을 이렇게 4개를 치거든요. 강자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정글의 법칙에서 서열 싸움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저도 말씀하신 일반 법칙으로 안 보는 이유가 이걸 설명하기는 아주 좋게 돼 있는데 저 1차 그 책에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긴 다 그 설명이 16개 중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저 일본이 그 저 중국의 하와이 폭격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때는 전쟁으로 이어졌죠. 근데 전쟁하고 나면 다 후회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세계 대전은 다들 16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지적인 결수를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국지전으로 보느냐 하는데 그 시대에는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가 지구상에 도래한 시기, 그 전 시기 신분제 사회와 신분제 사회가 아닌 사회. 그 자유라는 것은 개인적 가치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가령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덩수평이가 작은 거인이라는 덩수평이가 그래도 시장에서 경제는 시장 경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미리 깨우쳐서 중국을 이렇게 바꾼 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비하면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 그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 아래서 모든 것이 지금 뭐 창조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유의 기반이 자유가 아닌 아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다 보수다 이런 부분은 상대적 개념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를 시장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로 택했고 정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과연
경제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다면은 과연 정치가 이렇게 그 독점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개인적인 견해가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뭐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한테는 뭐 그래 다행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진핑이가 지금 장기 집권 쪽으로 가면은 과연 이미 자유의 맛을 본 그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이제 여러 번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여행을 하고 백화점을 가고. 그러나 그 체제에서는요, 체제에 도전의 발언을 한다든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 시진핑이 병석을 해먹든 말든 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이제 앨리슨의 요 지금 투키리대 삼정이란 건 어떤 법칙적으로 사회 법칙으로서 제시했다기보다 어떤 상황의 논리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자유 의지를 가진 또 합리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상황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이제 열몇 개, 16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전쟁 안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 좀 유사한 형제국 비슷한 나라의 전쟁 안 일어난 거는 별거 아니고, 요는 핵심은 미국과 소련의 그 전쟁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핵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다 비슷한,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패권국이 신흥 그 등장하는 그 추격 나라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도 지금 왜 그걸 포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겠느냐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투키디데스가 말했던 그 두려움, 또 신흥국이 이렇게 등장하면은 급부상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기존의 그 패권국하고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그 패권국들은 어떤 두려움을 자기 느낄 거고.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서도 저 멀리 떨어지는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작은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이제 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소한 어떤 것에서부터 그 발단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의 논리로서 본다면은 전쟁의 위험성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다만 핵무기, 절대 무기를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한에서는 둘 다 공멸이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 전쟁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상황의 논리로서 접근하면은 여전히 그게 유효한 어떤 모델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중국이 G2로서 미국을 능가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다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이제 정밀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 그 PPT라고 구매력 기준으로서 이 추정한 것도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니까, 어떤 지금 현재 구매력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추월하는 식으로 지금 뭐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처음에 그 왜 안보 문제에서는 1%의 가능성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요 긴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낙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 또 식민지를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그래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내 편만 되어주면 되지 뭘 뺏어가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악독한 제국주의가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도 뺏기고 말도 뺏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한테 더 당했어요. 수없이 당하고 뭐 하여튼 원나라 때부터 뭐 하여튼 우리 뭐 다 가서 여자들 끌려가고 뭐 수만 마리의 막 말 소잡아서 고기가 가져가고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잊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뭐 어르신 말씀이고 그저 뭐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로 받고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보면은 세상은 그 시진핑도 어려운 상황을 와신 상담에서 왔던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가는 이런 추진력이 필요하고 허허실 진전법을 하는 트럼프도 사실은 본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 직관을 하지 감정적인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